자, 그리고 개체수가 적으면 그 개체들의 품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개체가 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번식을 시킬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개량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암수가 몇 마리 없으면 그거 뭐 다 번식하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잡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새로운 품종 만들기에 성공적인 요소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경우는 평생 한 쌍이 짝을 이루어서 사는데 이것은 새로운 품종이 개량되고 형성되는 데 유리하다. 왜? 이제 교잡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만들어내지가 않고 일정한 것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근데 고양이는 밤에 돌아다녀가지고 짝짓기를 시키기가 어렵다.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독특한 품종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변종들 간의 교배의 중요성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심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변종들 간의 교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 나온 변이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누적적 선택의 작용이다. 그게 체계적으로 빠르게 되든 아니면 무의식적이고 느리게 되든 간에 누적적 선택의 작용으로서 품종 개량이 일어난다. 현 상태의 변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같은 어버이 한테서 태어났는데도 이게 달라. 그것을 이제 개체 차이라고 부른다. 이 개체 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개체 차이로부터 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개체 차이 자체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분류학자는 변이성을 발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분류하기 어려워지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곤충의 대중심 신경절 가까이 위치한 주요 신경 분지가 동종 내에서 변이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은 예상 못했다. 뭐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부분은 변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변하니까. 자, 그리고 깍지벌레의 주요 신경에서 나타나는 변이성의 정도를 보면은 이것은 거의 나무줄기의 가지들에서 보여지는 불규칙성과 비견될 정도다. 주요 신경에서 나타나는 변이가 그렇게 불규칙하다라는 거예요. 중요기관들이 변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환문법에 빠지는 거다. 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변이하지 않는 성질을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들이 변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기관을 변이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순환론법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박물학자가 중간적인 형질을 가진 생물을 통해서 두 형태를 묶을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변종으로 본다. 두 개가 다르면 다른 종인데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중간 형태가 나타나면은 그 둘을 변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변종이고 어떤 게 종이냐? 먼저 밝혀진 것이 종이고 나중에 밝혀진 것이 변종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다윈이 하는 것은 종하고 변종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적인 연결고리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어떤 거를 이제 다른 것을 변종으로 분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 곤란한 사례들이 많다. 변종, 종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러면 기준이 뭐냐? 믿을 만한 판단력과 폭넓은 경험을 지닌 박물학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뭐냐?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 앵초와 노란 구륜 앵초 또는 황화 구린초 이것과 이제 엘라티오르 이것은 외형적으로 매우 다르다.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앵초, 노란 구륜 앵초 이 사진이죠. 그 다음에 엘라티오르 이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맛도 다르고 다른 향을 가지고 있고 피는 시기도 다르고 자라는 곳도 다르고 산에서 각기 다른 고도에서 자라고 지리적 분포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카를 프리디 폰 게르트너가 해본 바에 따르면 교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중간적인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연결고리들이 잡종이냐 이것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나 다른데도 요것들은 다 공통조상으로 내려왔다. 그런 이제 증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만 다르지만은 다 변종이다. 하나로부터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이 다윈의 생각은 뭐냐? 이제 어느 정도 뚜렷한 변이를 이제 계속 나타내는 변종이 훨씬 더 뚜렷한 특징을 가진 영속적인 변종으로 향하는 단계에 있다. 요런 변종은 이제 아종을 거쳐서 종에 이를 거다. 그러니까 변종이라는 게 심해지면 그게 나중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서로 다른 지역 내에서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그랬다라는 시각에 다윈은 좀 회의적이다. 물리적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변이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모와는 약간 달라진 상태에서 점점 더 달라지는 형태로 구조적인 차이점을 누적시켜 나가는 자연 선택의 작용 때문에 변종의 계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변이가 축적돼 가지고 변종이 되고 종이 되고 이런 것은 물리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변이가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다윈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몇 가지 식물군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종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뭔가 좀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떠한 제한된 영역 지역에서 매우 흔히 나타나는 종들, 즉 개체수가 매우 풍부한 종, 그리고 그것의 서식지 내에서 가장 널리 확산되는 종, 이런 것이 뚜렷한 변종을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많은 개체수가 있고 많이 퍼져 있는 게 변이도 많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점종, 이것은 이제 본국 내에서 가장 널리 확산되며 개체수가 많다. 그래서 이 우점종은 뚜렷한 특질을 가진 변종을 가장 많이 생산해낸다. 지배력이 큰 그런 종들이 변종도 많이 나타낸다.
종이란 단지 특징이 뚜렷하고 명확한 변종일 뿐이다. 자, 각각의 종이 따로 태어났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왜 적은 종을 포함한 집단보다 많은 종을 포함한 집단에서 변종이 왜 더 많이 생겨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 창조됐으면 변화되는 종도 똑같아야지 왜 지배적인 종이 더 변종이 많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론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식물이나 곤충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얘기들을 보면 큰 속에서 종간 차이가 작을 때가 많다. 큰 속은 종들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속의 종들은 작은 속의 종들보다 변종과 더 유사하다. 그래서 작은 종의 집단은 어떤 다른 종 주위로 위성처럼 이제 무리를 이룬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그 작은 종의 집단이 다른 종 주위로 위성처럼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이 변종이라는 것이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집단으로 그들의 부모종 주위에서 무리를 이루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인 거예요, 다윈이.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종의 집단이 다른 종 주위로 위성처럼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종 중간에 있는 이 종이 부모 종과 가까운 종이고 나머지들은 거기서 변이한 것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종이 따로따로 태어났다, 생겨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종이 생겨나면서 그것들이 나중에 종으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수적으로 평균 이상의 종이 속해 있는 속에서는 그 속에 속한 종들은 평균 이상의 변종을 가지고 있다. 큰 속에 속한 종들은 특정 종 주위에 무리를 형성하면서 서로 균등하지는 않지만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들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종들은 제한된 분포 영역을 가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큰 속에 속한 종들은 변종과 처지가 매우 흡사하다. 왜? 그 종간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변종이랑 비슷한 그런 성질이 있다. 만약에 종이라는 것이 원래는 한때는 변종으로 있다가 그렇게 변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유사성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 큰 속의 종들이 서로 비슷한가 하는 것이 처음에는 변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거다. 근데 이게 창조설로서는 이러한 유사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